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타볼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E 200 카브리올레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 주고 그따위 걸 뭐 사냐, 나가셔도 좋습니다. 카브리올레를 보시는 분들, 컨버터블 보시는 분들은 실용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유롭고 감성적이고 이런 걸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벤츠 안에서 차량 분류를 하잖아요. A클래스, C클래스 분류를 하는데 CLE는 드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지금 SL이라든지 AMG GT라든지 그러니까 드림카 카테고리 안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안에서도 상당히 좀 드림카,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용성은 이제 차치하고 여유와 감성을 느끼고, 나이대로 하면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다 커서 출가를 해서 독립한 부부거나 그런 분들이 평일에는 그냥 비즈니스카로 쓰시고, 그리고 주말에 골프 라운딩 갈 때 그럴 때 그냥 여유롭게 즐기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위치로 보면은 C클래스 위, E클래스 아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쿠페나 이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같은 카테고리로 보진 않습니다. 좀 특수한 카테고리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E클래스 카브리올레 혹은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대체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차체는 이제 길이가 4,850, 4m 85cm고요. 그리고 폭은 1m 86, 그리고 휠베이스 앞바퀴 중간에서 뒷바퀴 중간까지가 2,865mm, 그리고 높이는 1m 43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295L예요. 그러니까 컴팩트하죠.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420i 컨버터블 같은 차량들보다 생김새로만 보면 더 컴팩트하고 좀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보자면 보통은 벤츠가 보수적이면서 우아한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하는데, 확실히 CLE는 이 타겟이 명확하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프리미엄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뽑은 것 같아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로백이나 이런 거 안 잴게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CLE 200, 그러니까 4기통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통합된 ISG 시스템하고 결합을 해서 204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32.6kg 포스미터, 2000rpm부터 4000rpm까지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지금도 컴포트 모드인데 지금 거의 2000rpm이거든요. 이때 그냥 쭉 밟으면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100km까지 올려봤는데, 공식 제로백은 7.9초, 8초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밟으실 분들 없습니다. 그렇게 밟으실 분들은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CLE 450이나 뭐 그 위급으로 가셨을 텐데, CLE 200은 정말 여유로워요. 그리고 지금 밟았을 때 엄청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차가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출력 대비 공차 중량,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가벼움이면 정말 일상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4마력은 6100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타봤을 때 얼마나 경쾌한지, 답답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는 지점까지 올 때 우리가 산도 넘어오고 막 이렇거든요. 오르막을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엑셀을 뭐 많이 밟지 않아도 정말 경쾌하게 치고 올라가고,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께서 출퇴근 혹은 뭐 주말에 라운딩 혹은 평일 밤에 드라이브 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출력, 초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 추월 가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승차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스펜션이에요. 이 셀렉티브 댐퍼라고 하나요? 이게 상황에 맞춰서 앞에 전륜의 서스펜션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 영역, 저속에서나 일상 도로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러워요. 아마도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420i 컨버터블을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 PD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뚜껑 열리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부드러운 성향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부드러워? 제가 420i에 그냥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최근에 견적까지 받았었잖아요. CLE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벤츠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성향이 없어서, 승차감만 놓고 보자면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거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정도로 승차감이 420i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받아줄 거 다 잘 받아주고 부담이 없어요. 흔히 말해서 뚜껑이 열리는 뭐 컨버터블이든지 카브리올레를 보면 저거 스포츠카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단단할 것이다, 딱딱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 CLE 200 카브리올레 차량은 너무나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중형 세단 수준, 그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학교 앞 방지턱을 넘어갈 때
타고 올라갈 때도 받아주는 것도 부드럽고요. 딱 떨어졌을 때 약간의 한두 번의 출렁임, 올라갈 때도 한 번 출렁이고 끝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단단한 차들은 그냥 차렷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땅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자는 재미있지만 동승한 사람은 또 불쾌하기도 하고. 근데 CLE 200 카브리올레는 사실상 아이들과 타도 혹은 친구랑 타도 연인이랑 타도 가족분들과 타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행을 즐기실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몰아붙였을 때는 또 희한하게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방지턱이라든지 땅이 좀 파여있는 포트홀 혹은 맨홀 뚜껑 같은 거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받아주는 게 있다 보니까 평소에 탈 때 럭셔리하구나, 너무 좋아요. 우아하게 이렇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수입차 이걸 찍기만 하면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이 서스펜션이 접지가 좋습니다.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은 뒤에서 하는 FR 차량이기 때문에 빗길에서 위험할 것 같다 라는 또 선입견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새 차들은 전자장비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럴 위험 많이 없지만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접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조금 뭐 단단해지느냐? 사실상 저는 둔해서 그런지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함은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짝씩 들어옵니다. 이 노면 상태를 알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막 완전히 막 삭제시키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혹시라도 얘기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마도 제일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420i 컨버터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난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고 펀드라이빙을 좋아한다. 420i가 맞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BMW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고 벤츠라는 브랜드는 편안함, 안락함,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편하게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차 문을 열었을 때 큰일 났다, 장거리 가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CLE 카브리올레가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느껴본 바 차는 편해야 오래 탑니다. 그리고 이런 카브리올레 차량들은 좀 특수한 차잖아요. 한번 사서 불편함은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차를 좋아하시지 않는 이상. 일전에 420i 시승기를 찍으면서 그때 그냥 아유 그래 뚜껑 열리고 그러면 이 정도 딱딱하고 이 정도 노면소음 들려오고 그래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인정할 수 있지 했는데 이거는 인정의 범위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차감이라 얘는 인정해야 돼요. 너무 편안해서. 지금 코너를 약간 이제 완만한 코너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때도 이게 약간 움직임이 3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롤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어쨌든 댐핑이 좀 조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좌우가 눌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눌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후륜만의 특유의 그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 후륜의 흐름이라든지 따라오는 능력 이런 것들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 조향각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서스펜션과의 조합을 봤을 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와인딩을 즐기실 수 있다. 부드러운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게 19인치 타이어의 크기도 클까요? 이게 19인치 휠인데 사실상 이제 그 더 낮은 타이어를 끼면 뭐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뭐 이점이 많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짜세의 영역입니다. 고급차를 타면 탈수록 휠이 인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의 디자인을 밖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의 비율을 따지거든요. 선과 면의 비율도 있을 수가 있고 옆으로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 벨트 라인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차체 크기와 휠 타이어의 사이즈도 고려하는 대상입니다. 스타일리시해야 되고 세련돼 보여야 됩니다. 19인치 타이어가 그 위에 인치 타이어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여유로운 크루징, 고속 크루징 혹은 편안한 주행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저속 혹은 시내 주행이든 아니면 이런 와인딩을 달리시든 나름 재밌게 달리실 수 있어요. 서스펜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변속기 말씀을 드릴게요. 벤츠의 전통적인 9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에서 시동이 걸리고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쭉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냥 그런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컨버터블이 뚜껑이 열리는 거다 보니까 차체 강성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불안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차량의 튕김이라든지 혹은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아예 없어요. 그 아반떼 그 CVT 있죠, 무단 변속기, 그거라고 해도 믿겠어. 무단이라고 해도 전혀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막 밀어붙여도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면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변속할 때 튕겨주고 그렇지. 그때 약간 이제 감성 마력 한 8마력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큰 재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변속기가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은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는 변속기 세팅인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달리다가 가속을 할 때도 킥다운을 하잖아요. 9단 중에서 여러 단을 쪼개서 킥다운을 하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터보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승차감을 저해시킨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지 모든 건 거의 세단에 준하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17kW 23마력을 보태줘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막 꿀렁이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9단 변속기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 들어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지만 주행 성능 측면에서 변속기를 보자면 아주 부드럽고 정숙하고 결점이 없는, 만약에 이거보다 높은 성능, 예를 들어서 마력이 높거나 완전히 스포츠를 지향하거나 하는 차량들에서 이 변속기였으면 욕을 했겠죠. 하지만 모든 차는 그 차량에 지향하는 바 혹은 타겟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의 동력을 얼마나 바퀴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느냐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4마력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 승차감도 이상하게 밟을 때, 지금도 막 만약에 제가 이상하게 밟아볼게요. 없지. 없어요. 튕기는 게. 튕기는 게 없어요. 예전에 막 욕을 먹는 변속기들을 보면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술 안 먹었는데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CLE 200 카브리올레에 들어간 변속기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편하네요. 너무나도 우아하게 달릴 수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스펜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불쾌하지 않게 내가 좀 운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여기서 패들 시프트 써가지고 뭐 다운 시프트 해 뭐 하겠어. 그런 차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달릴 때 말씀해 주셨는데 ISG 작동 중에는 어떠셨어요? 가장 또 요새 가솔린 차들의 불쾌감을 느끼는 게 ISG입니다. 일단 엔진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 뭐 진동이 심한 차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모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통합 시스템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초반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좋고 진동도 아주 적어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변속기도 상당히 좋다. 근데 이 정도 돈 내면 좋아야지. 8,050만 원이잖아요, 정가가. 외국의 그런 유명한 매체에서도 거의 모든 단점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이. 근데 이게 달려보고 차를 느끼다 보면 그만한 가치를 또 주는 차라고도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감성의 영역이 크니까. 이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또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속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추월 가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 지금 한 73km고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녹아들기 좀 힘든데 차가 경쾌하니까 무진장 잘 녹아들 수가 있어요. 지금 컴포트에서도 이 정도까지. 엑셀 다 밟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스무스하게 밟았어요.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밟을게요. 바로 다운 시프트를 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포츠 모드에서 우리가 엑셀 팍 밟았을 때 이 다운 시프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타이밍이 한 타임 늦나요?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한 번 쭉 올라가거든. 이게 좀 계속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밟으실 분 없으실 거니까 다시 컨버트로 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1차선으로 추월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120, 130 정도면 한 대를 추월하고도 남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렸을 때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답답한 거에 이골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첫 차가 SM5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경쾌하고 실제로 운전자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도 다 밟아볼까요? 그럼 바로 또 4000rpm 이상으로 치면서 엔진 최대 토크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6500까지 끌고 간 다음에 변속을 한번 해주네요.
완전히 고RPM까지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변속기랑 추월 가속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트 보도록 할게요. 차체 실내에는 인조 가죽이랑 나파 가죽이 섞여 있는데 핸들은 나파 가죽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MB텍스라고 하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내구성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인조 가죽이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카브리올레잖아요. MB텍스라는 인조 가죽 자체가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10에서 12도 정도 온도가 낮다 그래요. 아, 그래요? 필요하지. 이거 열면 이제 다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향 그리고 목적을 봤을 때 이게 맞다라는 거죠. 무조건 천연이라서 좋고 나파라서 좋고 이런 거는 좁은 시야로 본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돈 받았냐? 아니에요. 사무실 건물주님이 대차받은 차 저희가 찍는 겁니다. 돈 안 받았어요. 근데 지지하는 능력도 좋고 사실 촉감을 우리가 크게 느낄 일은 많이 없잖아요. 촉감으로 보면 좀 덜 부드럽긴 하죠. 사실은 착자감에 뭐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상도 약간 버킷 스타일입니다. 그러게요. 버킷 스타일이어서 우리가 코너를 돌 때라든지 그럴 때 몸이 좌우로 흐르지 않고 볼스터가 우리의 몸을 딱 잡아주면서 안정감 있게 딱 잡아주고 장거리를 지금 가보진 못했지만 저희도 나름 이 시승기 한번 찍으면 한 40km 달리거든요. 40-50km 그렇게 달렸을 때도 아직까지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어떠냐? 얘 다리 길거든요. 넉넉하고 불편한 거 없고, 그리고 높나비 조절이나 워낙 또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키가 작으시든 크시든 자기 체형에 맞춰서 조절만 하면 충분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트 같아요. 시트의 편의 기능도 이쪽에 터치로 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도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요. 메모리 시트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여기 에어스카프라고 해서 지금 비 와서 못 열어요. 지금 열면 바로 샤워입니다. 이쪽에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나 겨울로 넘어갈 때 날씨는 너무 좋은데 약간 쌀쌀하다. 이제 탑을 열어도 여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좀 더 안락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트의 크기 그리고 형상,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잘 돼 있는 수준입니다. 전혀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기본적인 관리들은 조금 해주셔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천연 가죽 시트도 그렇고 중성 가죽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나갈 거예요. 제품 보기 가성비로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NVH 소음, 떨림, 진동 그로 인한 이제 불쾌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20i 컨버터블 때도 그렇고 정숙성 생각할 거면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일반 우리가 타는 고급 세단들보다는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CLE 카브리올레 차량은 이 탑 있잖아요. 이게 다중 레이어로 돼 있어요. 조금 더 정숙성에 힘을 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 실링도 3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외부에서 뭐 이쪽 옆쪽에서 들이치는 이런 소음들도 잘 막아주는 편이고요. 이 컨버터블 혹은 카브리올레 카테고리만 놓고 봤을 때는 수준급이다. 굉장히 정숙한 편이죠. 열면은 뭐 오만 소리 다 들리겠죠. 근데 닫았을 때 정말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런 세단 그냥 신경 안 쓰면 안 쓰일 수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도 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면 소음 이게 하부하고 휠하우스의 방음 대책을 꽤 잘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구르는 이 훅 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엄청 불쾌하게 뭐 진짜 돌 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약간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그런 게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함을 지향하고 있는 차량에서 방음을 또 놓칠 수가 없거든요. 정숙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닫으면 세단이고 열면 카브리올레고 딱 그게 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탑을 열었을 때 난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공기 저항도 생기고 그럴 때 유리 위쪽에서 올라오는 윈드 디플렉터랑 뒤쪽에 전동 윈드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세우면 사실상 난류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유려하게 공기가 흐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 안에서 신경 쓰이지 않는 정숙함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음 측면, 노이즈 측면에서 보면 저희 지금 적지 않은 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풍절음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노면 소음이 시끄럽다든지 외부 소음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 대화에 방해가 된다든지 혹은 지금 마이크로 외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떨림인데 사실상 떨림을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아이들링 스탑이 꺼졌다가 켜질 때 엔진이 다시 시동을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느끼는데 정차 중에 떨림이라든지 엔진이 다시 켜졌을 때의 떨림은 너무나도 잘 잡아놨어요. 이런 것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들의 특징이고 역시나 CLE에도 잘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체 강성이 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세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맞죠. 위가 없으니까 뒤집어지면 어떡하나요? 대책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완성차 제조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지금 그걸 못 보여드려서 아주 아쉬운데 보통은 컨버터블 같은 차량 당연히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프레임리스 도어의 약점이 창문이 약간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예 안 떨릴 수는 없어요. 잡고 있는 중심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있거나 어떨 때 떨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소음이나 떨림 이런 것들, 진동은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뚜껑이 열리는 카브리올레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잘 잡아놓은 편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는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가는 거보다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못 서면 바로 사고예요. 일단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자체는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밟힌 거 맞나 싶은데 정말 한 2-3cm 그 이후로 들어가면 압이 좀 꽉 찬 느낌입니다. 조금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느낌이고, 차체 강성이 떨어져서 뒤틀림이라든지 차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불안함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100km에서 0km까지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30m 대 중후반 훌륭하죠. 브레이크 진짜 잘 드는 거예요. 그니까요.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브레이크도 그렇지만 원하는 데다 꽂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원하는 곳에 내가 차 세울 수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신감을 줍니다. 안정적이고요.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브레이크 스펙이면 훌륭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편안하게 밟을 수 있고, 브레이크도 너무 민감하면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불쾌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운전자도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밟아도 막 이렇게 서버리니까. 이건 되게 세게 밟은 거예요. 근데 이럴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부드럽게 감속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지향하는 거잖아요. 뭐 S클래스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 벤츠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엑셀도 그렇고 브레이트크도 그렇고 초반에 어느 정도의 유격을 부드럽게 해놓은 것 같아요. 외관에서 보면 그렇게 큰 특징은 없지만 실제 주행에서 감속할 때 느껴보면 정말 안정적이에요. 노즈다운도 많이 없어요. 차체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노즈다운이 심하면 핸들을 엄청 꽉 잡거든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핸들에 힘을 어느 정도 풀고 있어도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카브리올레 자체가 좀 좁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실용성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용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차입니다. 지금 벤츠에서 나오는 유일한 4인승 카브리올레요. 뒤에 레그룸만 보잖아요. A5, 420i, CLE가 제일 커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 이게 루프를 닫으면 뭐 385리터, 그리고 루프를 열으면 295리터. 탑이 열렸을 때 뒤쪽으로 이제 너무나도 우아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아하게 들어가면 뒤에 어쨌든 공간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6대4 폴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 짐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백도 가로로 넣는 게 아니라 세로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뒤에 사람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조금 힘들게 탄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은 탈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까지 아마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텐데, 등받이 각도도 약간 세워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막 완전히 제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누워 있기 때문에 중단거리 정도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1열 몰빵입니다. 이쪽에 보통 저희 둘이 타면 양쪽 손을 올렸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준중형 해치백 세단 수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사실 이건 E클래스도 동일한데 이 도어 포켓이 없어요. 문 열고 닫을 때 잡는 곳에 포켓이 없어서 약간 아쉽고, 이쪽에 도어 포켓도 수입차 대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컵홀더, 그리고 그 앞에 무선 충전 패드 나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 콘솔에도 작은 공간, 크진 않아요. 한 뭐 지갑 좀 넣고 뭐 요 정도. 1열에 앉았을 때는 컴팩트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거를 딱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나는 감성을 좀 중요시하고 그래서 CLE를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혼자 혹은 둘이 탔을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공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공식 연비 나가고 있죠. 요즘 벤츠나 BMW의 2000cc 4기통 엔진들이 공식 연비보다 무조건 잘 나옵니다. 도로 흐름에 맞게 엑셀을 적당하게 밟았다 뗐다 하면 훨씬 더 잘 나와요. 고속이 14.3인데 아마도 날씨 좀 좋고 110km 크루징 걸고 가면 제 생각에 한 16, 17까지도 나올 거예요. 복합이 11.2인데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달려야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얌전하게 다니시면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강남, 뭐 역삼 이런 데 들어가면 답도 없겠지만, 그냥 천안은 그렇게까지 막히지 않거든요. 신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받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12, 13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5만 원 정도 아까 주유를 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 80몇 킬로 나왔을 때. 근데 300 넘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료 탱크 용량이 66리터니까 그거 다 채우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연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고성능 차량들 SL이라든지 AMG GT 혹은 CLE 중에서도 AMG 붙은 것들, 혹은 CLE 450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가치가 좀 다 다른데, 좀 이쁜 거 사고 싶은데 연비도 좀 챙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연비가 돈도 돈이지만 주유소 자주 가는 게 진짜 귀찮아요. 조금 타고 가고, 또
엔진의 출력이 좋으니까 막 밟는단 말이에요. 큰 뭐 한 300km 타고 풀로 넣어야 되고. 근데 한 번에 그냥 주유하고 편안하게 달렸을 때 이 정도 연비는 만족스러운 연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솔린 평균 연비보다 약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연비도 좀 상향 평준화 돼 있습니다. 4기통 2000cc 엔진에 한해서 연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단 편의 장비,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요즘 또 차량들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 여기에는 이제 11.9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있고, 벤츠 SL에 처음 들어갔듯이 이게 뚜껑 열고 빛 반사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 화면이 이렇게 각도가 세워집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누르면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돌아가네. 뚜껑 열고 이렇게 세우면 좀 빛 반사를 줄일 수가 있겠죠. 가독성이 좋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계기판에는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표시하는 정보들은 기타 다른 벤츠 차량들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장치도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아쉬운 건 이게 터치예요. 터치. 뭐 이런 거 이제 셋은 누르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스와이프로 하게 돼 있고, 1km씩 조절하려면 이렇게 스와이프, 그리고 10km/h 단위로 조절하려면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이렇게 누르면 돼요. 터치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또 MBUX 3세대거든요. 말이 3세대지 모든 걸 터치로 한다라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비상등 혹은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것들, 주차 보조 장치들,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음량도 이게 스와이프로 돼 있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쉽고,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마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탑을 열고 달렸을 때 이제 목 부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에어스카프, 난류라든지 정숙성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윈드 디플렉터랑 윈드 스크린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무선 충전 있고 C타입 포트도 있습니다. C타입 포트 여기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 사고 나기 전에 창문 닫아주고 약간 들어주는 거,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가 평행 주차, 직각 주차, 평행 출차, 직각 출차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얘가 돌려주는 거죠. 운전자는 이제 페달만 조작을 하면 됩니다. 페달까지 다 조작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다만 좀 이제 트렁크 닫을 때 전동이 아니라 여는 건 또 이렇게 킥모션이 있는 것 같은데, 닫을 때는 이게 약간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차들을 기대하는 편의 장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옵션을 더 빼면 아마 트림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을 받을 만큼의 편의 장비는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벤츠 CLE 200 카브리올레, 저희도 이제 어제 이거 바로 잡혀가지고 오늘 이제 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할인 받고 하면 7천만 원 중후반대에 사시잖아요. 감성하고 여유, 뭐 예쁜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는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윗급을 가시면 되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게 또 이제 고급 차량, 스타일리시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정 매트 보면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든에서 딱 맞는 맞춤 제작이 가능한 아우름 매트 라인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고정 댓글이나 혹은 화면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방향제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저희가 또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감싼 카든 레더블 방향제도 있으니까 세 가지 향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벤플로 추천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향이고, 제 차 지금 X6에 그게 있거든요. 누가 맡아봐도 향 되게 좋다라고 하는 향이니까 되게 부드러운 향이에요. CLE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견적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CLE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신청하시면 됩니다. 벤츠의 정식 딜러사를 통한 구매이기 때문에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원하시는 대로 다 신청이 가능하고, 아마도 최고의 조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CLE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차량 지원 받은 거 아니니까 진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